한강로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댁으로 들어가셔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통에 불편을 드리고 소음을 들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용산구청장 후보 기호 1번 김철식 후보의 유세반입니다. 잠시만 걸음을 멈추시고 이곳 유세반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일 잘하고 듬직한 경험이 풍부한 능력 있는 후보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철식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압승을 위해서 존경하는 김병주 의원님께서 지원 유세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병주 국회의원님께서는 국방위원회 위원과 육군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김병주 국회의원의 지원 연설이 있겠습니다. 잠시만 걸음을 멈추시고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철식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39년 동안 군생활을 하고 사성장군으로 3년 전에 예편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거수경례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충성!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산구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1번 김철식 후보, 1번 송영길 후보 지지 연설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운명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27, 28 사전투표 6월 1일은 우리에게 선택의 날입니다. 과거로 갈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 용산의 태보에서 용산을 지켜낼 것이냐의 선택의 날입니다. 6월 1일 선택의 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번 김철식 후보 꼭 찍고, 1번 송영길 후보, 1번 민주당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 꼭 찍어서 우리 서울시를 발전시키고 용산시의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용산시는 지금 어떠합니까? 용산구는 도약을 하기 위해 용투림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왜냐? 지금 용산 전자상가 일대는 국제 업무지구로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고, 미군들이 철수하게 되면은 용산 생태공원이 만들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산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자상가 부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드론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용토림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국제업무지구도 어려워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 산업의 활성화도 어려워지고 있고, 또한 용산 구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시대를 용산 구민의 협조 없이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어떤 공약을 했습니까? 강화문 시대를 열겠다. 대통령 집무실을 강화문으로 이전해서 강화문 시대를 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당선인이 되고 나서 바꾸었습니다. 왜 바꾸었냐? 강화문 시대를 열면은 강화문 주변에 있는 업체나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나 크고 재앙적 수준으로 불편해지기 때문에 강화문 시대를 열 수가 없다. 그래서
용산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강화문에 있는 업체와 강화문 주민만이 서울 시민이고 주민입니까? 용산구민은 구민이 아니고 서울 시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용산시대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열었냐? 너무나 졸속이고 막무가내식이고 밀어내기식으로 압박하면서 열었습니다. 국방부 건물을 뺏었죠. 세상에 국방부 건물을 뺏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연쇄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사가 가게 되고 또 그러면서도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자마자 공중에 규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임시비행금지구역이 이 상공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부터 반경 2노티컬마일 약 3.7km의 임시 비행금지구역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크로비타 서초동 일대에도 1노티컬마일 2km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치됐습니다. 앞으로 한남동 지역에 간절로 이동하게 되면 한 달이나 두 달 후에는 한남동 일대에도 임시 비행금지구역이 설치됩니다. 임시 비행금지구역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비행기나 또는 헬기, 드론, 무인기가 일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허락 없이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비행기 항로가 한강 항로를 썼는데 지금 한강 항로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도심권을 향해서 도심권 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강남 주민들의 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헬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드론이 활성화돼서 드론 택시와 드론 택배가 한강을 연해서 이 주 도로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용산구 일체는 일체의 드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용산구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 못하는 낙후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당장 용산 시민의 교통권, 통신권,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서초동에서 출퇴근하면서 교통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교통의 불편한 파장은 충격파라고 하는데 10분에서 30분 그 교통로 주변에 다 교통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이동간에는 전파 차단을 합니다. 전파 차단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동로 주변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테러 세력이 원격으로 작동시킬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 차단을 하게 되면은 그 폭발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파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쓸 때 갑자기 안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통신권의 제한을 받고 있고 교통권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초동 이후에 한남동 간제로 이동하게 되면은 한남동으로부터 삼각지로 오는 이 일대가 똑같습니다. 또한 용산 일대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 용산 주변은 경호하기 위한 경찰, 경호처 인원, 군인, 또 시비가 뒤섞여서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혼잡스러운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피해들은 고스란히 우리 용산구민과 서울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600년간 계획된 도시입니다. 조선이 창업을 하면서 계획을 해서 600년 동안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체계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만에 청와대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함으로써 서울시의 계획들이 다시 다 잡아야 합니다. 특히 용산구의 도시개발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러한 피해들이 고스란히 용산구민과 서울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용산구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이 피해로부터 보호받고 용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7, 28일 사전투표, 6월 1일 날
투표날 투표로서 이러한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용산의 피해를 막아낼 사람 누구냐? 용산구청장 김철식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입니다. 6월 1일 선택의 날 1번 김철식 후보 꼭 찍고 1번 송영길 후보 꼭 찍어서 서울시의 발전과 용산 시민들을 재산권, 통신권, 교통권으로부터 지켜내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6월 1일 날 선택의 날입니다. 제발 1번 민주당 후보들 1번 연쇄적으로 찍어주십시오. 그것이 서울시를 지키고 용산구를 지키고 용산구를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옆에 있는 우리 용산구 김철식 후보는 어떤 인물이냐? 리더는 세 가지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경륜과 경험, 인품, 비전입니다. 김철식 후보는 용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여기서 다니고 여기서 구의원을 오래 하면서 누구보다도 용산을 잘 아는 후보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경륜을 가진 후보입니다. 그리고 구의원을 하면서 용산구를 엄청나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용산구를 어떻게 발전시키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 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온전히 보존해서 세계적 공원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 산업의 메카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 국제공원 국제업무지구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시장 구석구석을 개선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식 후보야말로 용산구에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입니다. 여러분 6월 1일 누구를 찍어야 되겠습니까? 김철식 후보 꼭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송영길 후보 꼭 찍어주십시오. 송영길 후보 마찬가지 서울시에 대한 여러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UN 아시아 본부를 유치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구석구석을 발전시키고 서울 시민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를 할 예정입니다. 1번 서울시장 송영길 후보, 1번 김철식 용산구 청장 후보, 또 우리 구의원, 시의원 1번 꼭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구호를 외쳐보시죠. 6월 1일 선택의 날 용산구청장 누구를 찍어야 되겠습니까? 김철식. 여러분 6월 1일 선택의 날 서울시장 누구가 되어야 서울시가 발전하겠습니까?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6월 1일 선택의 날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독선과 아집으로 지금 나라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은 큰일 납니다. 6월 1일 날 견제하고 또한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독주를 막아내고 우리 국민들의 생업과 국민들의 미래를 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월 1일 선택의 날 꼭 투표장으로 나아가서 1번 찍어주십시오. 또 사전투표가 언제 시작됩니까? 27일, 28일입니다. 꼭 사전투표 나와주십시오. 27, 28 사전투표 6월 1일 결전의 날 우리 나아가서 투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합시다. 그리고 서울시를 지켜내고 용산구를 지켜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충성! 하나 되어 달려 철시가 달려 용산을 랜드마크 만든다. 기억 국민 1번 여러분, 찍어주자 김철식.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음악 큰 곡 신나게
김철식 용산 경제 되살아나고 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철식 1번 재개발은 밀어붙이고 해낸다. 철식 1번 전자상가 이태원의 미래도시 추진해봐요. 용산에 죽고 사는 김철식 1번 발전해 기호 1번 찍어주면 발전해 1번 철식이와 용산구민 하나 되어 달려 철식아 달려 일 잘해 1번 기호 1번 찍어주면 일 잘해 1번 용산 뜬다 확실해. 해낸다 김철식. 네, 좋아요. 예, 구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셔야 될 시간인데 이렇게 소음을 드리게 됐는데도 김병주 국회의원님의 김철식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간곡한 지지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용산에서 태어나고 용산에서 자란 12년 동안 용산 구석구석을 살피며 수백 건의 민원을 해결한 진짜 알토백이 용산 사나이 기호 1번 김철식 후보가 구민 여러분께 김철식 후보를 선택하면 앞으로 용산이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발전한다는 주민 여러분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철식 후보를 힘찬 환호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끌리네 1번 김철식 찍을래 1번 용산구청장 후보 기호 1번 김철식입니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님께서 찬조 연설을 하셨는데 우리 용산에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신 것 같습니다. 용산에는 주요 현안들이 많습니다. 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용산전자상가 주요 현안들이 있는데 우리 김병주 국회의원께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용산구 의회에서 12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행정감사 예산심의 도시의 힘을 하면서 용산구에 대한 행정 업무 파악은 다 돼 있다. 용산구가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온전히 조성을 해야 됩니다. 국제업무지구에 1만 세대를 짓겠다고 하는데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청년주택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14만 평 국제업무지구를 전부 다 청년주택으로 짓겠다고 하면은 우리 용산의 주민들의 오랜 수건사업인 국제업무단지가 물거품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꼭 지켜낼 것입니다. 국제업무지구는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온전히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용산전자상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4차 산업의 메카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저는 정보통신기술자입니다. 정보통신기술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용산전자상가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전자상가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습니다. 전자상가를 4차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전자상가도 활성화시켜야겠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입니다. 용산공원은 118년 동안 외국군이 주둔해 있던 그런 부지입니다. 이제 반환을 앞두고 있는 이 부지에 용산공원을 시범 개방하려다가 발암물질 등 벤젠 등이 검출되면서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118년간
군부대로 이용하면서 그 토양은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오염 정화잡이 최소 3년입니다. 오염 정화사업도 없이 시범 개방을 하고 서둘러서 공원을 조성한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다. 왜냐하면 제가 용산구 의회 용산공원 특별위원장입니다. 그간에 용산공원을 온전히 국가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는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와 함께 두 차례 토론을 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 이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국가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토양 오염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강로에 청년 베르딤 청년주택이 있습니다. 이곳 환경이 철로면에 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데 이 부분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 청년주택 주변 환경 개선을 깔끔하게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용산구민 한강로 주민들과 약속한 이러한 부분들 꼭 지키도록 하십시오. 김철식을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김철식을 믿고 용산구청장으로 도와주십시오. 용산구청장으로 밀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김철식. 네, 주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선거가 일주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 27일, 28일은 사전투표 선거일입니다. 6월 1일 사정상 투표를 못하시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5월 27일 그리고 28일 양일간의 사전투표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철식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도 가던 발걸음 멈추시고 김철식 후보에게 엄지척을 들어 응원을 보내주시는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철식 후보 열심히 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제 편안한 댁에 돌아가셔서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의 선택은 오직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국민과 더민주 검증받은 구청장은 김철식 미래 교육도시 만들어 문화예술도시 만들어 명품 복지도시 만들어 행복으로 가득한 용산 김철식 우리 김철식 기호 1번 구청장은 기호 1번 김철식 기호 1번 김철식 기호 1번 김철식.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금까지 이 용산구청장 이 김철식 민주당 후보의 유세 현장을 함께 하셨는데요. 자, 오늘 특히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이 지지 유세 연설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용산 이 집무실 이전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안이기 때문에 용산구청장 선거 결과에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장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지지 유세를 나갔었는데, 자, 김병주 의원과 제가 한번 연결을 해봐서
말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김병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수요일마다 제가 있는 스튜디오에서 뵙다가 이제 현장에 있는 김병주 의원과 저희가 이렇게 이원 생중계로 연결 좀 해봤는데요. 의원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딘가요? 용산 집무실 앞쪽인가요? 네, 그 용산 집무실 바로 옆에 있는 삼각지역 옆에 있습니다. 오늘 용산구청장 그 김철식 후보 유세를 삼각지 로타리지 않습니까? 그 옆에 차량을 설치하고 유세를 막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측에 그 용산 집무실 일대가 보입니다. 예, 예. 네. 특히 이제 용산구청장 이 후보 지원 유세에 가셨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용산 집무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또 걱정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국민들의 선택, 또 구민들의 선택, 또 서울 시민들의 선택이 6월 1일에 있을 예정인데, 자 지금 서울 지역 판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서울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부족합니다. 2% 부족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또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 투표장으로 꼭 나와야 합니다. 투표장으로 나와야 승리합니다. 지금 좀 부족하니까 열심히 응원하시고 또 꼭 투표장으로 나와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방선거는 대선 때보다 투표율이 낮아요. 그건 계속해서 우리가 봐왔던 건데 이번 선거 왜 중요하고 왜 투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후에 지금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법과 헌법을 준수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고 또 여러 특히 청와대 그 대통령 집무실 이런 것들은 아주 졸속으로 추진을 함으로써 그 피해가 아주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 분야에서도 보면은 지인 찬스를 뜬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 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또 이 국민들의 피해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장으로 오셔서 그것을 심판하고 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줘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맞았을 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은 지금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대선 패배한 이후에 많이 좌절하고 TV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TV를 켜고 또 유튜브 오마이TV도 키시고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고 투표장으로 나오도록 하고 지인이나 친지분들에게 전화해서 1번 찍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의미 또 투표의 중요성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현안에 대해서 하나 좀 안 여쭐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했는데 자, 뭐 이 자세한 분석은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같이 해보겠지만 어떻게 이 한미 정상회담 평가하시는지 좀 총평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로 치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잘 한미 동맹을 유지했던 것들 재확인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작년 5월 말에 그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을 회담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합의를 했었습니다. 군사 동맹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해서 기술 동맹으로 이어졌고 네. 백신 동맹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에서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든가 한국형 GPS인 KPS 협력까지 확대됐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번에 재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마치 그 대선 기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동맹이 무너졌기 때문에 재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거짓이었다는 것이 이번에 판명이 났죠.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를 하면서 네. 한미 동맹을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기반을 해줘서 고맙다는 표현도 했던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지금 한미 동맹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얘기했던 한미 동맹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치 공세였다. 선거용 주장을 계속 펼쳤고 그게 이번에 확인됐다 이렇게도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 동맹이 무너졌다, 재건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만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욕하는 것입니다. 네. 한미 동맹이 무너졌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도 강하게 주장해서 재건이 아니라 한미 동맹 강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재건이 아니라 이번에 강화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선 기간에는 그야말로 거짓 정치 공세다. 한미 동맹이 문재인 정부 때 아주 공고하고 잘 유지가 됐었는데 네. 마치 무너졌다, 재건해야 된다라고 호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못 공약하고 잘못 얘기했으면은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죠. 그런데 네. 그런 것들조차 인정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윤석열 대통령 사실 이 공약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이나 사과 안 하고 있다.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었고, 자, 용산에서 또 선거 지원 유세하고 또 저희 오마이 TV와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현안에 네.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더 그 그림은 더 괜찮네요. 여기 스튜디오 여기 좁은데 계시니까. 네, 그렇죠. 현장감이 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오마이 TV 시청자를 만나니까 네. 훨씬 그 감회가 새롭고 기분도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거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본투표까지는 일주일 남았고 사전투표는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진짜 모레부터 진행이 되는데 서울뿐만이 아니고 강원 지역에도 지원 유세를 하고 계시잖아요. 강원도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분위기는 많이 좋아져서 지금 박빙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이강재 강원도지사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서 강원도 전체 가서 활동도 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강재 도지사 후보가 원체 강원도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있고 그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운동을 해보면은 각 지역 골목골목의 민심은 이강재로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지 여론조사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도 집중적으로 강원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강원도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또 이강재 도지사 후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제정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이미 행안위에서는 통과가 됐고 곧 있으면 본회의에 통과되면은 강원도의 이 명칭이 이제는 강원 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되고 예. 강원도는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발전을 이끌 후보가 이광재 후보인 것이죠. 이것을 강원도민께서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빙으로 가고 있는데 네.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도 강원도에 있는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전화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이강재가 강원도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좀 지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론조사 말씀도 좀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추이나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층도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가 않은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론조사는 지방선거에서는 대단히 들쑥날쑥하는 것 같습니다. 그 후보들이 많고 네. 또 표본 추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론조사에 좌지우지 될 것 없이 투표장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진보나 민주진영 여러 지지자분들은 투표장으로 꼭 나오고 혼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손에 손을 잡고 네. 지인과 친척과 같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에서의 그 안타까움 그런 것들을 이번 6월 1일 날 마음껏 분노를 그 용기로 바꾸어서 투표하면은 우리는 이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아집을 막아내고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투표하면 이긴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 박영환 님도 김병조 네. 의원님 잘하십니다. 이민숙 님이 김병조 의원님 늘 응원하고 함께합니다. 그리고 러브 언다잉 님께서도 올소 손잡고 투표장 가자고요. 1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김병주 의원의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안보 분야 이슈됐던 거 한 가지 좀 네, 말씀을 말씀드리고 해주시죠. 싶은데요. 네. 오늘 그 군 사성 장군 인사가 났습니다. 합참 의장과 육해공군 총장, 해병대 그 연합사 부사령관에서 7명이 전원 교체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합참 의장과 각군 육해공군의 총장은 임기가 2년으로 인사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인데도 불구하고 임기를 보장하지 않은 인사였습니다. 특히 네. 해군 총장은 취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됐고 공군 총장은 한 11개월 됐을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총장들을 전원 교체를 한 것이죠. 이것은 그 인사법도 위배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헌법 5조 2항에도 국군은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되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중립이 준수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지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임기를 보장하는 겁니다.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5개월 된 사람을 교체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입맛에 맞는 법을 인사법과 헌법을 위배해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군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절로 줄서기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중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고 법과 헌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는 혁신 인사를 하면서 그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 임기가 1년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장을 해줬습니다. 박근혜 정부 해군 참모총장이었는데 네. 임기가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유임을 한 인사를 했었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와 비교하면 아주 비교가 많이 되죠. 그래서 군에서는 지금 인사 문제로 되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과 공군은 그렇죠. 해군과 공군 같은 경우는 해군 총장이 취임해서 5개월 되면서 앞으로 해군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비전도 많이 제시하고 정책을 했는데 여기서 단절이 되는 것이고요. 공군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그 이전하겠다고 국방부 건물 뺐더니 네. 그걸 건물도 비워줬잖아요. 그랬더니 네. 또 병사 봉급 200만 원 약속하고도 안 지키고 또 어떻습니까? 이번에 추경한다면서 국방 예산을 국방비를 무려 1조 5천억 원을 삭감하는 정부안을 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인사까지도 이렇게 법과 헌법 정신을 위배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군에서는 대단히 술렁이고 있고 군이 마치 호구냐 군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군에 대한 여러 가지
글쎄요, 군내의 생각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을 좀 상상해 본다면 많이 좀 서운하고 많이 또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이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예. 인사가 만사인데 네. 군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군이 정치적인 중립이 훼손될 수가 있고 군인들을 정치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해서 네. 오늘 특별 기자회견도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을 비판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지적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미리 예상을 해서 제가 국방위 때 이종석 국방부 장관 청문회 때 이종석 장관 후보자에게 다짐을 받았어요. 그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려면은 각군 총장의 임기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 네. 검찰총장이나 이런 데는 임기를 보장하려고 무진장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도 이제는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총장들의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더니 그때 이종석 장관 후보자는 군의 인사가 정치의 들림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번에 이런 인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심히 우려스럽고 또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치 군인화하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습니다. 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소홀히 하기 쉬운 그런 부분인데 김명주 의원이 좀 알기 쉽게 자세하게 어떤 게 문제점인지 콕콕 찝어줬고요. 이 문제도 저희가 다시 이제 나오시면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고 저희가 오늘 연결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야외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 27, 28일 사전투표와 6월 1일은 선택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투표하면 우리는 이깁니다. 여러분의 투표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혼자 나가시지 마시고 친척들과 같이 나가서서 1번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거수경례로 부탁드립니다. 충성! 네, 의원님 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거수경례로 또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용산에서 용산 이 삼각지역에서 현장 연설 너무나 잘 들었고요. 또 현장에서 연결 인터뷰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의원님.